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웅부부가 출국했지요. 흥미롭게도 조선일보는 나토가는 윤석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정작 G7의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2번 연속으로 초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빠졌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을 못 받은 것으로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G7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으나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정부가 윤 대통령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 못 받은 것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최정점에까지 올려놓았었지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하고 외쳤지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꼴이 이렇습니다.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다는 말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뭉개집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G7에서는 기후변화와 세계적 전염병 문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이 논의사항이라고 하니 당연 교웅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텍소노미니, 아리백 등은 지난 대선에서 그 무지로서 이슈를 탔지요. 더군다나 원전에 올인하는 자를 만나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관련 마찬가지지요. 민주주의는 논의는커녕 검찰 독재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G7에 이어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을 논의할지도 몰랐다는 거지요.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어떤 내용일지 현재로선 전혀 모른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언론은 연일 윤석열이 정상회의를 위해 열공한다고 밝혔지요. 나토가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겁니까? 나라의 운명이 교웅의 벼락치기에 달린 겁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의 입에서 대한민국 챔피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작년인 것인데 대통령이 바뀌고 외교 총력전을 해봐도 초대받지 못하고 남이 나라 군사동맹회의에나 참석하여 수출 논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수출 논의는 둘째치고서라도 당장 윤석열의 나토 참석으로 반중 반너는 어떻게 할까요? 조옥윤 변리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타임지에서 일본과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네요. 일본은 원래 러시아와 전쟁까지 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북방 4개 섬, 영유권을 갖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기울고 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하다. 그래서 나토랑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잘 안 알려있지만 우리의 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았을 정도로 러시아와 관계가 아주 좋아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이미 정보기관을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파견했고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은 나토에 참가하면 손해일 것이라는 뉘앙스.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의 나토 참가를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중 중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도 많은데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항하는 식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나토 회원국들은 오로지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시아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미국 주도하의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는 것은 동진하는 나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느꼈던 위협을 중국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까? 참석했다 하더라도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아무튼 윤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폴리티코와 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올해 나토의 가장 큰 전략적 문제는 러시아지만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처음으로 논의될 것. 이런 맥락에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나토의 사상 최초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 러시아는 2010년 나토 회담 때만 해도 전략적 파트너였지만 더 이상 아니다. 중국은 적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유럽 인프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나토의 동맹국들이 중국이 서방의 가치,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신냉전의 물결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게 확연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언론은 연일 윤석열이 김건희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가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에 대한 나토 방문 기사를 쏟아냈지요. 해외 정상들의 배우자와 함께 궁정과 미술관을 돌아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영부인들은 누가 참석할까요? 미국과 일본 영부인은 불참합니다. 프랑스 영부인은 참석하지요. 패션과 디올, 르몽드의 나라이니 대화거리가 많겠지요. 프랑스 영부인이 20살 정도 많은데 지난 중진 의원들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언니들이라 부르며 격없이 대해 언론의 칭송이 자자했으니 이번에는 아예 언니 외교라는 새로운 장을 열면 어떨까요?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왜 비싼 세금 들여서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건가? 그 약속을 어길 거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확하게 다 해결해야 하지 않나? 유력한 주가 조작 의혹 인물이 수사도 받지 않고 영부인 임내하고 해외 순방하면 그게 우리 증시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 봐도 비디오 같은데 국가 브랜드나 신인도도 당연히 떨어질 테고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냉전으로 회귀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처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군사적 대립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으나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교민은 괜찮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검토는 된 것인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들과 통화했으나 걱정되신다는 분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차피 가시니까 가시지 마시라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담에서 나올 내용에 대해 국익을 걱정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처음이니 당연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겠지요. 더군다나 경의 저렴한 언행이 과연 세계 정상급들의 최상위급 외교에서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현장, 즉 회의장에서는 오롯이 국가의 정상의 역량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커버치고 실드칠 참모도 없고 비서도 없다 이겁니다. 지난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어떤 의미에서 정상회담과 회의는 말 그대로 정상들만의 회의다.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과 달리 부르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는 외교부 장관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까지의 일이지만 일단 회담과 회의가 시작되면 온전하게 대통령의 몫이 된다. 아무리 의제와 의제의 해석까지 사전에 조율한다고 해도 말과 말이 오가고 생각과 생각이 서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말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판단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경위
누구도 참석해보지 않은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이 불확실성이 다분한 정상들끼리의 회의에서 열심히 벼락치기를 했으니 그 역량만으로 아무 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자는 몇이나 될까요? 나토회에서 달고 오는 혹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북중러를 어떻게 상대하게 될까요?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바쁜 미국만 바라보며 행동대장 노릇하다 반중 반러로 경제가 폭망각에 들어선다면 국민은 이런 리더에게 대통령 전용기며 경호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뿌려가면서 회의에 참석시키고 스페인 관광을 시켜줄 일도 없다 이겁니다.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으로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뭘 내줬는지까지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국민 대리자 민주당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